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을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예, 11군데 했습니다. 금년에 시범 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가를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11군 11개 마을을 했는데 직접 우리가 한번 이제 현장에도 한번 점검 또 참여도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참여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농번기 공동급식을 하게 된 그 목적은 뭐 그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일을 하다가도 또 때가 되면 이제 밥을 또 걱정하는 때를 걱정하는 그런 불편 또 영농 일손이 부족한데도 그런 것을 좀 불편과 그런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 사업을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만은 가보니까 아주 그 한 마을에서 서로 참 이렇게 각 마을 주민들의 뭐 친목 도모는 물론이고 또 같이 앉아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끼니를 또 안 굶고 같이 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고 또 뭐 마을 단합, 화합 아주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더라.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이게 한 20개에서 이렇게 좀 확대를 좀 하고자 합니다. 부정적인 건 없었어요? 부정적인 면은 못 들었습니다. 저희는. 부정적인 건 못 들었다. 인건비, 부식비라든가 인건비가 좀 적다고 해서 그것도 좀 더 올려준 것인데,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지금 저희들은 못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에서 1억 3,500만 원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이게 뭐죠? 토양개량제라고 하는 게? 토양개량제가 이제 석회하고 규산질인가요? 예, 규산질. 네. 근데 187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서 2억 7,900만 원 또 있습니다. 그죠? 몇 페이지요? 바로 뒷장 187쪽에 187쪽 중간에 2억 7,900만 원이 토양개량제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185쪽에도 1억 3,500 있고 2억 7,900 있고 또 189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토양개량제가 또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죠? 이게 같은 거 아닌가요? 지금 185페이지에 있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서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지금 발굴한 사업인데요. 이제 매년 이제 3년 1주기로 이렇게 석회하고 이제 규산지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그 뒤에 있는 187페이지에 있는 토양개량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이제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해주는데 그래도 석회는 농가들의 인식이 좀 좋아서 잘 시용을 합니다. 뿌리는데 밭에다가 규산지는 아직 농가들 인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몰라도 의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만 마을 입구에 가면 이게 방치한 상태로 있습니다. 방치하는데 그걸 또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3년 주기로. 이것은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치하는 것을 좀 우리가 그것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이 앞에 지금 1억 3천만 원은 규산지를 또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전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힘도 딸리기 때문에 20kg 한 단위 만지기도 힘들다, 버겁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또 이렇게 방치가 되어 하다 보면 마을 미관도 안 좋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효과도 자꾸 퇴색이 되고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름을 공동살포, 어느 집단으로 마을이 됐든 면단이 됐든 이것은 3년 1주기이기 때문에 2개면백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트랙터의 살포기가 부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전 농가 것을 공동으로 싹 살포해주기 위한 그런 임대작업비 성격으로 1억 3,500을 계상을 한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1억 3,500은 물건 가격이 아니고 작업비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 이제 좀 공동으로 살포해서 우리 좀 이렇게 방치되는 사례도 없고 이게 지금 트랙터에다가 장비를 장착을 해서
1헥타를 뿌리는데 그 작업비가 5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 그 본의원이 그 작년에 영상까지 틀어주면서 토양 개량제 신제품 휴머스팜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그 이후에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계시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같죠? 지금 그 세 번째 말씀하신 그 우리 이제 토양 개량제 그 아까 2천만 원 거에 그것은 그건 이제 하우스 쪽이고. 예, 하우스에 이제 그 염류 아니 이제 그런 거를 예, 본의원의 질문은 작년에 토양 개량제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 TV 방송에 나왔던 것을 제가 한번 영상을 틀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휴머스팜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뭐 좀 더 알아본다든가 고민을 해보셨다든가 뭐 한 적이 있냐고요. 뭐 아주 뭐 깊이 있게는 지금 예, 관심이 없었죠. 뭐 관심은 없는 건 아닌데 좀 아직 뭐 기억도 제대로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겠죠. 그다음에 소규모 동물 체험 농장이 있네요. 신규 사업으로 4억입니다. 이거 어디에다 하는 거죠? 몇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동물 체험 농장. 예, 이것은 이제 반디랜드에다가 예. 반디랜드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물 체험 농장 예산 잡았다가 한번 반납한 적이 있죠. 작년인가요? 1억인가? 5천만 원인가 한번 반납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반납 기억은 없고요. 소규모 동물 체험 농장 반납한 적이 그 전에 있습니다. 이제 아마 우리 이성수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이거 뭐 군수 공약 사업으로 이제 우리 양떼 목장을 하려고 했던 사업을 그때 의회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소규모로 한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한 면양은 한 20두 정도 해서 이제 그 반디랜드에다가 소규모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신규 사업입니다. 이 반디랜드에다가 하려면 반디랜드는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것은 관광사업인데 여기선 지금 업무 분장을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까? 네, 이게 동물을 단순히 이제 키운다는 게 동물을 키워서 그 동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쁘고 그 깜찍한 작은 동물들, 아이들이 이제 접근하기 좋은 동물들을 키워서 관광 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화관광과나 체험도 하고 같이 현실적으로 먹이 체험도 반디랜드를 관리하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게 되면은 저희들이 업무 뭐 협의를 통해서 네, 그 동물농장 면적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면적이 지금 전체 면적 한 2,300평방미터네. 2,300평방미터 정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축사 좀 하고 또 이게 또 축사도 조그만하게 한 20만 원 정도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다음에 네. 또 먹이 체험 주는 또 축사 한동, 그다음에 산책로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풀사료 관련해서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계획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곳에서 하는 거죠? 이건 추겹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추겹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신규 사업 설명서가 이전에 들어온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 책상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봤는데 한우 광역 브랜드 유통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조사료 유통센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여기 보면 사업 장소가 당살리 691번지 인근이네요. 그죠? 예. 당살리. 예, 맞습니다. 여기 그 이리스 모텔에서 우리 의료원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축협 마트 부지라고 이렇게 그 붙어 있는 자리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축협 마트를 안 짓고 조사료 유통센터를 짓겠다고 축협에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자리에 하는데 지하로 우회 지상에는 이제 마트를 하고 지하에다가 이제 이런 조사로 유통센터를 넣어서 할 그런 계획을 아마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그런데 뒤에 보니까 축협의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그죠? 백데이터로 붙은 축협 측에서 만든 2017년 조사료 사업계획서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부지 확보를 적상면 3가리 1098번지 외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틀리죠? 축협 측에서 한 거하고 지금 우리 이게 당초에는 이 사업을 이제 농림부의 공모에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적상부 3가리 쪽에다가 한번 이 축협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뭐 땅 구입 관계라든가 이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확보되어 있는 지금 그 축협 마트 자리에다가 좀 지하에다가 하는 것이 더 부지 확보 측면에서도 좀 용이하고 그래서 아마 좀 그쪽으로 이렇게 지금 장소를 좀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소를 그렇게 적상 쪽에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말은 조사료 유통센터지만 축협에서 마트 짓는데 우리가 자금 지원해주는 꼴 아닙니까? 4억 2천이라는 돈을? 절대 그건 아닙니다. 지하에다가 조사료 한다면서요? 저도 이제 그거 좀 의무심이 좀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지하에다가 어떻게 이걸 조사로 유통센터를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제 저희들 한번 더 지금 이제 축협하고 논의를 계속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층고 높이가지고 일반 차량도 큰 차량도 들어다니게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어느 도시나 지금 이제 그 대형 마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의 소상인들이나 상권이 붕괴되는 문제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대도시 같으면 이제 뭐 대형의 양판점이겠죠. 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같은 것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도시 같으면은 뭐 그보다 규모가 조금 작은 뭐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무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나로마트가 농협에서 하든 축협에서 하든 이쪽이 이제 절대 강자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이마트 들어올 리는 없을 테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동네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축협에서 또 하나로마트를 거기다 짓겠다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4억 2,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축협 마트 짓는데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단언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면 저부터가 이건 반대를 하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내용으로 이게 가는 건 아닌데 장소는 분명히 먼저 이쪽 지금 당사리 앞에다가 마트를 지는 걸로 선정해놓고 적상 쪽에 이렇게 유통센터, 그 조사료 유통센터를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제 이제 최종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뭐 지금 지하에도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뭐 결코 그 하나로 마트를 짓는데 이 자금이 들어간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조사료 유통센터를 지금 농협 축협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뭐 이 김제 같은 데도 평야지에서 그 볏집을 사올 때 상당한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 조사료 유통센터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거 인정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하에다가 이렇게 하고 한다면은 어차피 건물이 하나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그게 상당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의원님 그 우려 염려는 제가 충분히 저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면 뭐 이 마트를 짓는데 이것이 자금이 들어간다면 절대 이게 그 조사료 유통센터라고 하는 게 건물 자체가 사실은 비만 안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비가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통기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옆에 벽체 같은 것도 비만 안 들어갈 정도 수준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하가 아니고 지상에 있어야지 그것이 좀 뭐랄까 습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오염된다든가 이런 것이 방지가 될 텐데 이걸 지하에다 넣으면 습차죠. 그리고 건물비에 다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상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판넬 정도만 해서 지붕만 씌워도 이게
비가림만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그러면 이게 4억 2천만 원 가지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질 수 있어요. 근데 지상에다가 돈은 거기다 자기들이 다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지하에다 넣으면 지하 건물 구조물 공사하는 비용이 지상 건축물 철콘 들어가는 비용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다 예산 다 썼다고 하겠죠. 자기들의 그런 그 건물 가치를 위해서 짓는 것일 뿐이지 진정으로 조사료 유통센터가 필요한 건 아니죠. 평당 100만 원이면 질 수 있는 걸 300만 원 들여서 짓는 거죠. 지하에다가. 그런데 지하에는 습차고 훨씬 오염이 되기 때문에 동물들한테 먹는데 사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리고 아무래도 지하에면 뭐 넣고 빼고 하기에도 쉽지 않을 테고 또 이 사료라는 거의 특성이 좀 이 약간 주변을 좀 어지럽게 할 수 있잖아요. 사료가 그렇게 뭐 깔끔한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건불 같은 것도 좀 흩날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마트가 베일로로 다 싼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하다 보면 뭐 터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운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마트랑 같이 있겠다. 하겠다. 이거는 좀 저희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요. 하여간 우리 이 부분은 추격하고 아무튼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501쪽 보면요. 고령 농업인 소득 향상 산모작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산모작이라면 어떻게 해서 산모작을 할 수 있는 거죠? 1년 반 정도 걸려가지고, 네. 3번, 한 개 토지에다 3번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산모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단위 토지당 이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수확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근데 여기 굳이 고령농업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고령농업인을 그 단어를 빼고 뭐 원하는 농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고령농업인이라는 단어를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노인들이나 아니면 소규모 영세농들한테 작은 면적에서 여러 번 농사를 져가지고 소득을 조금 올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기 일손이 목적이 들어가는 거기에 있으니까 네. 굳이 뭐 고령농업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구분할 거 없이 네. 산모작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공부를 하게 한다든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골에 무주에 고령농업인들보다 많다 보니까 우선 고령농업이라고 붙였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농기계 신규 구입 사업이 있어요, 그죠? 예. 여기에 보면 5종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신규 구입 뭐뭐 할 건가요? 내년에 농기계를? 몇 페이지죠? 이제 여기에 사업 설명서 72쪽. 72쪽이요. 예산서는 507쪽인데 사업 설명서 보면 농기계 신규 구입 5종 10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부품이나 이런 거는 뭐 끊임없이 들어와야 될 건데 농기계 어떤 것을 내년에 구입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 조력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가 들어올 것이요. 여기 퇴비 살포기 같은 것도 지금 자주형이 모자라가지고 퇴비 살포기? 예. 자주형이 모자라가지고 그것도 자주형도 해야 되고요. 원반전기 같은 것도 지금 소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전기 같은 것도 지금 대형이 없어가지고
인삼하시는 분들이 일반 거는 작게 갈리거든요. 그게 예. 깊게 갈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쟁기도 2개 정도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반 탈곡기, 콩탈곡기도 지금 자주형이 없어요. 그냥 부착형하고 경운기만 있는데 그것도 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려고. 지난번에 이제 3차 추경, 3차 추경할 때 농업소득과 쪽에서 무인헬기 구입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기술센터 측에서 내년에 드론 구입도 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드론 구입은 없습니까? 이 예산에는? 드론 구입은 여기 본 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요. 네. 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수정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드론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정 예산에요? 예, 도비로. 그건 도비가 지원. 네, 그거는 수정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예.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쪽 보면요. 514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5도 5군 화합 행사에 5도 5군 4H 화합 행사가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4H 야영 교육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전북 동북권 4H 본부대에 참가가 있고요. 예, 예. 515쪽 위에 보면 전북 4H 본부 한마음대에 참가가 있어요. 예, 예. 그 4H가 농업인의 날도 주관을 하죠, 그죠? 사회치가요? 4H하고 또 생활개선하고 하지 않습니까? 생활개선하고 지도자하고 예. 같이 농업인을. 예, 예. 근데 뭐 그거는 좀 하죠. 움직이지는 않는 것, 관내니까 그렇다 치고. 518쪽에 보면, 맨 밑에 보면, 4H 양성교육 차량 임차로 해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또 520쪽에 보면, 맨 위에 영농 4H 활성화 교육에서 현장 교육 차량 임차로 해서 또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 예. 4H 회원들은 1년에 6번 이상을 차량을 이동해서 움직여요. 예. 이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사회치 회원이 두 가지입니다. 영농 사회치, 학생 사회치, 또 사회치 본부. 아니, 학생 4H는 또 따로 있어요, 보면. 아니, 그런 게 사회치 본부 예. 한마음대 같은 것은, 이제, 학교 4H, 학생 4H는 또 네. 따로 있습니다. 예, 학교 사회치, 학생 사회치는 따로 있고요. 네. 주로 많이 움직이는 것이가 영농 사회치하고 사회치 본부 회원이거든요. 사회치 그러니까 본부에서는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 1년에 막 5번, 6번씩 동원해서 뭘 행사를 해야 사회치 된다는 본부 것은. 한마음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치, 영농 사회치는 많이 안 가고요. 사회치 본부, 사회치를 그동안 했던 사람들. 그게 나이가, 오비들. 네, 일종의. 오비들이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야영대회 같은 사회치, 학생 사회치 회원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이제 나머지 교육 같은 것은, 사회치 영농 회원들이 견학이라든가 그런 거라서 하는. 교육이나 행사 같은 것도 뭐 적정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게 특정 단체에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혹사시킨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행사를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예산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무주군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나게 많은 행사가 많아요. 행사에 동원되다 보니까 본업인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사가 여러 개로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여러 개로 쪼개지는 것보다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한 번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